야담별곡 채널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한양 북촌 붉은 등이 은은하게 빛나는 기방골목. 밤이 깊어갈수록 웃음소리와 검은고 소리가 더욱 요염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방 2층 가장 안쪽 방에 21살 된 월선이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생이 된 지 3년째 되는 해였지요. 월선아, 또 멍하니 앉아있니? 손님들이 너를 찾는데. 동료 기생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응, 곧 갈게. 월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지요. 하얀 분을 바른 얼굴, 붉은 연지를 찍은 입술, 화려한 비단 치마 저고리. 거울 속 여인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차갑고 공허했지요. 언니, 요즘 왜 그래? 예전보다 더 슬퍼 보여. 소월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할 뿐이야. 정말? 혹시 힘든 손님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야, 걱정 마. 월선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소월은 알고 있었지요. 월선 언니는 겉으로는 웃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3년 전 월선은 월선이 아니었습니다. 민설이, 청송 고을의 선비 민진사의 무남동녀였지요. 민진사는 가난했지만 청렴한 선비였습니다. 설이야,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 양심만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가르치셨고 설이는 그런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비록 초라한 집에서 살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민진사는 고을 수령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는 모습을. 이런 부정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민진사는 수령의 비리를 낱낱이 밝히는 글을 써서 상소를 올렸지요. 하지만 그 수령은 형조판서 김윤아의 사람이었습니다. 김판서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였지요. 그는 민진사의 상소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감히 충신을 모함하다니. 민진사는 역적이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고 임금의 귀까지 막았습니다. 결국 민진사는 역적으로 몰려 잡혀갔지요. 아버지, 아버지. 18살 설이는 아버지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설이야, 울지 마라.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단다. 아버지.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진사는 옥에서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끝내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설이는 아버지의 차가운 시신을 받아 안았습니다. 등에는 채찍 자국이, 손톱은 모두 뽑혀 있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설이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을 얻어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지요. 설이야, 너만이라도 살아야 한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18살 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은 정몰되었고 친척들은 모두 등을 돌렸지요. 역적의 딸이라는 나기는 무서웠으니까요. 설이는 거리를 헤맸습니다. 먹을 것도 잘 곳도 없었습니다. 어머, 저 계집애 좀 봐. 역적의 딸 아니야? 쯧쯧, 불쌍하긴 하지만 어쩌겠어. 역적의 핏줄인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흘을 굶고 난 어느 날, 설이는 기방 앞에 쓰러졌지요. 어머, 저기 계집애가 쓰러졌어. 포주 정씨가 나왔습니다. 이게 누구야? 글쎄요, 거지 같은데요.
얼굴을 봐. 이렇게 예쁜 얼굴이라니. 포주정 씨는 서리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지요. 서리가 깨어났을 때 낯선 방 아니었습니다. 깨어났구나. 포주정 씨가 죽을 떠먹여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기방이란다. 서리는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지요. 저는 내 사정은 대충 알아봤다. 민진사의 딸이지?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쌍한 것.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는 묻지 않는다. 살고 싶으면 기생이 되어라. 기생이요? 그래. 다른 데 갈 곳이 있니? 서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거두어 주지 않는 세상에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지요. 시간을 줄 테니 천천히 생각해봐. 포주정 씨는 방을 나갔고 서리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해.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형조판서 김유나. 아버지를 죽인 원흉. 그 인간을 무너뜨려야 해. 그러려면 살아야 해. 서리는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사흘 후 서리는 포주 정 씨에게 말했지요. 기생이 되겠습니다. 오호, 결심했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 이름을 바꾸고 한양으로 가고 싶습니다. 포주 정 씨는 서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좋다. 이름은 뭐로 하겠니? 월선이요. 달빛처럼 아름다운 선녀. 좋은 이름이구나. 한양으로 가는 것도 허락해 주시겠어요? 내 조카가 한양에서 기방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 거기로 보내주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민서리는 죽고 월선이 태어났습니다. 한양으로 간 월선은 기방에서 춤과 노래, 거문고를 배웠습니다. 재능이 뛰어나 배운 것을 금방 익혔지요. 월선아, 너는 정말 대단해.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기방 선생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일 뿐이었으니까요. 첫 손님을 받던 날, 월선은 떨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참아야 해. 손님은 나이 많은 상인이었지요. 어이구, 예쁘장하네. 이름이 뭐야? 월선이옵니다. 허허, 목소리도 곱구먼. 그날 밤 월선은 자신의 순결을 잃었습니다. 아프고 치욕스러웠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지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복수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월선은 한양 최고의 기생이 되어갔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뛰어난 재능, 그리고 묘한 슬픔이 어린 눈빛. 남자들은 월선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월선을 보면 마음이 아파. 저 슬픈 눈빛이란. 하지만 그래서 더 끌리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지요. 북촌에 월선이라는 기생이 있다더라. 한 번 보면 넋을 잃는다더라. 그렇게 월선은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김유나가 자신을 찾아올 날을.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년이 흘렀을 때였지요. 월선아, 오늘 밤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신다. 포주 정 씨가 말했습니다. 누구신가요? 형조판서 김유나 대감이시다. 월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요. 드디어 그놈을 만나는구나. 잘 모셔야 한다. 판서 대감은 까다로운 분이시니 예, 어머니. 월선은 그날 특별히 정성껏 단장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비단 치마 저고리, 가장 화려한 비녀. 거울을 보니 낯선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제 민설이는 없어.
나는 월선, 복수를 위해 태어난 기생이야. 그날 밤 연회장에 김판서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비단 도포를 입고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그 위엄 뒤에 숨은 탐욕을 보았지요. 저 인간이 아버지를 죽였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증오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참았습니다. 우아하게 걸어 들어가 공손히 절을 올렸지요. 월선이옵니다. 판서 대감을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 김판서는 월선을 보는 순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오, 소문으로만 듣던 월선이로구나. 과연 아름답구나. 과찬이옵니다. 이리 가까이 와서 술 한 잔 따라다오. 월선은 김판서 옆으로 다가갔지요. 그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따랐습니다. 대감마마, 이 술 한 잔 받아주시옵소서. 고맙구나. 김판서는 술을 마시고 월선의 손을 잡았지요. 너는 특별하구나. 다른 기생들과는 달라. 어떤 점이 다른지요? 눈빛이 슬프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게냐? 월선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사연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 하지만 너의 슬픔은 남다르구나. 김판서는 월선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내 옆을 지켜라. 예, 대감마마. 그날 밤 월선은 김판서의 옆에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김판서는 월선에게 완전히 빠진 듯했지요. 연회가 끝나고 김판서는 월선을 불렀습니다. 월선, 오늘 밤 나와 함께 하겠느냐? 월선은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대감마마. 별실로 간 두 사람,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혔습니다. 김판서는 월선을 끌어안으려 했지요. 월선, 대감마마, 잠시만요. 월선은 재빨리 술상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술 한 잔 드시고 편히 쉬소서. 허, 내 마음씨가 고맙구나. 김판서는 술을 마셨고 월선은 검은고를 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절한 노래에 김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 좋구나. 이 평화로움이. 그리고 그는 점점 잠에 빠져들었지요. 월선은 그가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피했어. 하지만 언젠가는 월선은 김판서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지요. 저 인간이 아버지를 죽였어. 절대 잊지 마. 월선은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잠들어 버렸구나. 대감마마, 편히 주무셨습니까? 월선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김판서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요. 미안하구나. 내가 술에 취해서. 괜찮사옵니다. 대감마마께서 편히 쉬셨다니 다행입니다. 김판서는 월선의 이런 모습에 더욱 끌렸습니다.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다른 기생들처럼 재촉하지도 않고. 월선아, 내일도 보자. 예, 대감마마. 김판서는 떠났고 월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천천히, 확실하게 저 인간을 무너뜨릴 거야. 월선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서서히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김판서는 약속대로 다음 날 밤에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거의 매일 밤 월선을 찾았지요. 월선, 너를 보지 않으면 잠이 오질 않는구나. 대감마마께서 소녀를 너무 아껴주시니 황송할 따름입니다.
월선은 늘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리를 두었지요. 김판서는 그 미묘한 거리감에 더욱 끌렸습니다. 월선아, 이리 더 가까이 오너라. 예, 대감마마.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김판서는 월선에게 제안했습니다. 월선아, 기방을 그만두고 내 별실로 오너라. 별실 말씀이신가요? 그래, 내가 서촌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다. 그곳에서 지내거라. 대감마마. 소녀 같은 천한 것이 어찌 그런 곳에. 천하지 않다. 너는 특별해. 김판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마. 내일 짐을 꾸려라. 내가 가마를 보내마. 다음 날 월선은 기방을 떠났습니다. 서촌의 별실, 생각보다 아담하고 아늑한 집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에는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요. 마음에 드느냐? 예, 너무 좋습니다. 다행이구나. 이제 이곳이 내 집이다. 김판서는 월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월선아, 예, 대감마마. 오늘 밤은 더 이상 피하지 마라. 월선의 몸이 굳었습니다.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 것이지요. 예, 대감마마. 그날 밤 촛불이 은은하게 방을 밝혔습니다. 김판서는 월선의 옷고름을 천천히 풀었지요. 긴장하지 마라. 내가 편하게 해줄 테니. 김판서의 손이 월선의 어깨를 지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거칠지 않았지요. 오히려 조심스러웠습니다. 월선아, 나를 봐라. 월선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김판서의 눈빛에는 욕망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지요. 너는 참 아름답구나. 김판서는 월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맞추었지요. 월선은 온몸이 경직되었지만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김판서의 키스는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끼는 사람에게 하듯이 부드러웠지요. 그날 밤 월선은 김판서와 처음으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김판서는 월선이 아파할 때마다 멈췄고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괜찮으냐? 내가 너무 서두른 게 아니냐? 괜찮습니다. 미안하구나. 조금만 참아라. 그는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김판서는 월선을 품에 안았지요. 고맙다, 월선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다. 절대 잊지 마라. 김판서는 월선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는 일찍 일어나 관하로 갔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회의가 있어 일찍 가야 한다. 잘 쉬고 있거라. 예, 대감마마. 김판서가 떠나고 월선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김판서의 서재로 갔지요. 서재에는 여러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한 문서에는 여러 관리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지요. 월선은 재빨리 내용을 베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판서가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월선아, 이것을 받아라. 이게 무엇이옵니까?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귀한 것을. 너에게 주고 싶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니까. 월선은 당황했지요. 대감마마, 소녀는 그저 천한 기생일 뿐입니다. 이런 귀한 것을. 천하지 않다고 했지 않느냐? 김판서는 직접 월선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주었습니다. 아름답구나. 감사합니다. 월선은 복잡한 심정이었지요. 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그냥 욕망의 대상이라면 이렇게까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판서는 계속 월선에게 선물을 했지요. 옷, 장신구, 책. 이 책은 내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시집이다. 너도 읽어보거라. 대감마마께서도 시를 좋아하시나요? 옛날에는 그랬지. 지금은 권력에 찌들어 있고 살았구나. 김판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월선아, 너를 만나고 나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순수했던 시절이. 어느 날 저녁 김판서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월선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무슨 날인지요? 너를 처음 만난 지 석 달이 되는 날이지. 김판서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지요. 열어보니 아름다운 금팔찌였습니다. 대감마마, 이건 너무.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다. 이 정도는 당연하지. 김판서는 직접 월선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었습니다. 월선아, 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월선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감마마, 처음에는 그저 아름다워서 끌렸다. 하지만 지금은 너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구나. 김판서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지요. 너도 나를 조금이라도 좋아하느냐? 월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구나. 그것도 좋다. 천천히 내 마음을 알아가거라. 그날 밤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나눴습니다. 김판서는 더욱 부드러웠고 월선도 완전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이 반응하고 있었지요. 월선아, 사랑한다. 월선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김판서는 만족스럽게 잠들었고 월선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뒤에서 김판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월선아, 왜 안 자고 나와 있느냐? 아, 그냥 달이 예뻐서요. 김판서가 다가와 월선의 어깨에 옷을 덮어주었습니다. 감기 걸리겠구나. 김판서도 월선 옆에 앉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달을 바라보았지요. 저 달을 보니 옛날 생각이 나는구나.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요?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청송고을에 감찰관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지. 월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청송고을, 아버지가 계셨던 곳. 그곳에서 한 선비를 만났다. 민진사라는 분이었는데 월선은 숨을 죽였습니다. 참 청렴하고 고든 분이셨지. 나에게도 친절하셨고 달빛 아래서 함께 시를 읊기도 했다네. 김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내가 권력을 줬다 보니 그분을 해치게 되었지. 해치셨다니요? 월선은 애써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아니 내 윗사람의 비리를 상소했거든. 나는 그때 출세를 위해 그분을 역적으로 몰아버렸네. 김판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분은 결국 옥사하셨지. 무고한 분이 나 때문에 후회하시나요? 매일 밤 피투성이가 되어 꿈에 나타나고 있어. 나를 원망하시며. 김판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래서 요즘 술을 많이 마시지. 술을 마셔야 잠이 오니까. 월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게 너를 만나고부터는 악몽이 조금 덜해졌단다. 김판서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너와 함께 있으면 평화로워지는구나. 대감마마, 월선아, 나는 나쁜 사람이다. 권력을 위해 무고한 일을 해쳤으니. 김판서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만큼은
진심으로 대하고 싶다. 이것만은 거짓이 아니야. 월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그 민진사라는 분에게 가족은 없었나요? 딸이 하나 있었다고 들었지. 18쯤 되었다던가. 그 아이가 어찌 되었는지는 모르겠구나. 김판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나를 찾아온다면 나는 기꺼이 목을 내줄 것이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니까. 월서는 눈물을 참았지요. 지금 당장 정체를 밝히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 딸도 대감마마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글쎄, 나 같으면 용서하지 않겠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이니까. 김판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의 머릿속은 복잡했지요. 김판서는 아버지를 죽인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지요. 추운이 들어가자꾸나. 김판서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월서나, 오늘 밤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하지 마라. 예, 대감마마. 너에게만 털어놓는 거야. 너만이 내 진심을 들어줄 것 같아서. 그날 밤 김판서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월서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난 어느 날 아침 월서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지요. 월서나, 괜찮으냐? 김판서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의원을 불러야겠구나. 김판서는 급히 의원을 불렀고 의원이 월선의 맥을 짚어보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감마마. 태기가 있으십니다. 뭐라고? 김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월선 낭자께서 아기를 가지셨습니다. 의원의 말에 김판서는 월선을 바라보았지요. 월선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임신? 아버지 원수의 아이를. 월서나, 김판서는 떨리는 손으로 월선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구나. 의원이 떠나고 월선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자신도 모르게 배 위에 올려져 있었지요. 아이, 내 뱃속의 아이가. 문이 열리며 김판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약재 꾸러미를 들고 있었지요. 의원이 임신부에게 좋다며 준 약재다. 매일 다려 먹어야 한다네. 예, 김판서는 월선 옆에 앉았습니다. 월서나, 너무 놀랐지? 예, 조금. 나도 그렇다. 이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될 줄은? 김판서는 조심스럽게 월선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가 있구나.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요. 월서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부터 무리하지 마라. 내가 하인을 더 드릴 테니. 대감마마, 괜찮습니다. 아니야. 너와 아이가 가장 중요하니까. 김판서는 월선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내일부터 관아 일을 줄이고 집에 일찍 돌아오마. 너를 돌봐야지. 다음 날부터 김판서는 정말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월서나, 오늘 몸은 어떠하냐? 괜찮습니다. 입덧은? 아침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 저녁은 가벼운 것으로 준비하라고 하인에게 일러야겠다. 김판서는 직접 월선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 김판서가 비단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뭔가요? 아기 옷감이다. 내가 직접 골랐지. 보따리를 풀어보니 고운 색의 비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준비해야지. 아들일까 딸일까? 김판서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너처럼 예쁜 딸. 김판서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선아, 아이가 태어나면 정식으로 내 자식으로 인정하겠다. 예? 비록 내가 기생 출신이지만 아이는 죄가 없지 않느냐? 내 핏줄이니 당당히 키워야지. 월선은 놀랐습니다. 보통 양반들은 기생에게서 낳은 자식을 숨기는데 대감마마, 그러시면 주변에서 뭐라고 수근거릴 텐데요. 상관없다. 내 아이인데 어찌 숨기겠느냐? 김판서는 단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월선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지요. 월선아, 바람이나 쐬러 나가지 않겠느냐? 밖으로요? 그래.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겠느냐? 북악산 기슭에 좋은 정자가 있다던데. 그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가마를 타고 북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기슭의 정자, 경치가 아름다웠지요. 공기가 맑구나. 예, 기분이 좋아집니다. 두 사람은 정자에 앉아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젊은 선비가 정자 쪽으로 걸어왔지요. 26쯤 되어 보이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용모의 남자였습니다. 여기 사람이 있었군요. 실례했습니다. 선비는 공손히 인사했고 김판서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정자는 모두가 쓰는 것이니? 감사합니다. 선비는 정자 반대편에 앉아 품에서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지요. 월선은 그 선비를 힐끗 보았습니다. 눈빛이 맑고 깊은 것이 어딘가 아버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책을 보시오? 이것은 당시 선집입니다. 오호, 시를 좋아하시는구려. 예, 시를 읽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시를 좋아했었지. 김판서는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르신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나는 형조판서를 지내고 있어. 선비는 잠시 눈빛이 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곧 평온한 표정으로 돌아왔지요. 그러시군요. 높으신 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별 말씀을. 그대는 어디서 오셨소? 저는 지방에서 과거 공부를 하러 한양에 온 선비입니다. 오호, 과거를 준비하시는구려. 이름이 어찌 되시오? 이도령이라 합니다. 이도령, 좋은 이름이로군. 세 사람은 잠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도령은 박식했고 말솜씨도 좋았습니다. 김판서는 그가 마음에 드는 듯했지요. 이도령, 혹시 과거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시게. 감사합니다. 대감마마. 해가 기울어 갈 무렵 김판서와 월선은 정자를 떠났습니다. 이도령은 공손히 배웅했지요. 안녕히 가십시오. 가마 안에서 김판서가 말했습니다. 좋은 청년이로군. 저런 인재가 많아야 나라가 바로 서는데. 그러게요. 월선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도령이 여전히 정자에 서서 가마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며칠 후 월선은 시장에 나갔습니다. 태교에 좋다는 음식을 사러 나온 것이었지요. 하인이 따라왔지만 월선은 혼자 구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기서 기다리세요. 금방 돌아올게요. 예, 마님. 월선은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과일 가게, 생선 가게, 약재 가게. 여러 가게들을 둘러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아가씨, 이 비녀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한노파가 월선을 불렀습니다. 작은 노점상이었지요. 어디 볼까요? 월선은 노파의 노점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파는 여러 장신구들을 펼쳐놓고 있었지요. 이 비녀는 옥으로 만든 거예요. 임신한 아가씨한테 좋답니다. 제가 임신한 걸 어떻게? 호호, 늙은이 눈에는 다 보이지요. 얼굴에 태기가 있어요. 월선은 비녀를 집어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지요. 얼마인가요? 이 정도면 단양이면 됩니다. 그럼 이걸로 하겠습니다. 월선이 돈을 꺼내려는데 노파가 작은 쪽지를 비녀와 함께 건넸습니다. 이것도 같이. 월선은 이상했지만 쪽지를 받았지요. 돈을 주고 비녀를 산 뒤 월선은 조용한 곳으로 가서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북악산 정자에서 배웠던 이도령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내일 오시 경복궁 뒤편 연못가로 나와 주십시오. 혼자 오시기 바랍니다. 월선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나자고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월선은 하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친구를 만나고 올 거예요. 혼자 다녀올게요. 하지만 마님, 혼자 다니시면 괜찮아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월선은 경복궁 뒤편 연못으로 향했습니다. 연못가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었고 사람이 거의 없었지요. 월선이 연못가를 거닐고 있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이도령이었습니다. 이도령 날이 어째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조심스러운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 뒤따라온 사람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도령은 주변을 살피고 나서 말했지요. 실은 제가 우연히 김판서 대감을 만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김판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월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조사라니 그럼 나리께서는 관직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정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도령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김판서에게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리고 뇌물을 받는다는 제보가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합니다. 김판서는 교활해서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도령은 월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월선 낭자, 신뢰를 무릅쓰고 여쭙겠습니다. 낭자께서는 김판서와 어떤 관계이십니까? 월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기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감마마의 집에서 지내고 있지요. 그렇다면 대감의 집에 자주 계시겠군요. 예, 이도령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감의 서재나 서류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월선은 그제야 이도령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저보고 증거를 찾아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만약 가능하시다면 왜 하필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시는지요? 월선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습니다. 이도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낭자를 조사했습니다. 저를요? 낭자의 본명은 민설에 3년 전 역적으로 몰려 옥사한 민진사의 딸이시지요. 월선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떻게? 민진사의 사건을 다시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김판서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누명을 쓰신 거지요.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결백하셨습니다. 이도령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낭자를 찾아온 겁니다. 낭자께서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갚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생이 되어 김판서에게 접근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지만 월서는 자신의 배를 내려다보았지요. 이도령도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아이를? 예, 김판서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도령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힘드시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월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판서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까지. 이도령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월선 낭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김판서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도와주실 수 있다면 이 연못가에 다시 나와 주십시오. 이도령은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제가 머무는 곳의 주소입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낭자, 한 가지만 약속하겠습니다. 무엇인지요? 만약 낭자께서 도와주신다면 김판서를 벌하되 아이를 위해 목숨까지 빼앗지는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서는 고개를 들어 이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예,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요. 월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몸조리 잘 하시고요. 이도령은 먼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월서는 연못가에 한참 서서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지요.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월선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는, 그리고 김판서의 진심은? 저녁이 되어 김판서가 돌아왔습니다. 월선아, 오늘은 어디 갔다 왔느냐? 친구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 몸은 괜찮았느냐? 예, 괜찮았습니다. 김판서는 월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자라고 있겠지? 예, 그리고 월선아, 내가 오늘 아기 신발을 하나 샀다. 보겠느냐? 김판서는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귀여운 아기 신발이 들어 있었지요. 언제 신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뻐서 하나 사보았다. 김판서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월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요. 그날 밤 월서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김판서는 편안하게 자고 있었지요. 잠든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월서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밤은 깊어갔지만 월서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복수와 모성의 사이에서, 증오와 흔들리는 마음 사이에서 며칠이 지나도록 월서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이 준 쪽지는 옷장 깊숙이 숨겨두었지요. 월선아, 요즘 안색이 좋지 않구나. 어디 아픈 게냐? 김판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의원을 다시 불러볼까? 괜찮습니다. 대감마마. 김판서는 월선의 이마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열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이구나.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판서의 걱정은 계속되었지요. 월선아, 이것 좀 먹어봐라. 기력에 좋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오늘은 내가 직접 죽을 끓여줄까 하는데. 대감마마께서 직접요? 그래, 젊었을 때
혼자 살적에 해먹었었지. 김 판서는 부엌으로 가서 서툰 솜씨로 죽을 끓이기 시작했고 월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형조 판서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직접 죽을 끓이는 모습.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 됐다.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김 판서가 죽을 담아와서 월선에게 한 숟가락 떠먹여 주었습니다. 어떠냐? 맛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느껴졌지요. 그날 밤 월선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이 사람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김 판서가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대감마마,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요? 아, 별일 아니다. 김 판서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누군가 나를 조사하고 있다더구나. 비리 의혹이 있다고. 월선은 가슴이 철렁했지요. 대감마마께서는 결백하지 않으신가요? 김 판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백하냐고? 글쎄, 그는 술잔을 들었습니다. 월서나,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 뇌물도 받았고 백성들의 세금도 빼돌렸어. 무고한 사람들도 해쳤고. 월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요즘은 그런 일들이 후회가 돼. 김 판서는 월선을 바라보았지요. 너를 만나고 나서부터야. 너와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너무 부끄럽단다. 대감마마, 월서나, 나는 변하고 싶다. 김 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고 싶어. 우리 아이에게 당당할 수 있는 아비가 되고 싶단다. 월선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내가 빼돌린 재산 모두 돌려주려고 해. 그리고 앞으로는 깨끗하게 살겠어.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 너와 아이를 위해서라도. 김 판서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월서나, 나를 도와주겠느냐? 내가 새 사람이 되도록. 월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왜 우느냐?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닙니다. 저는 월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대감마마께 숨긴 것이 있습니다. 숨긴 것이라니? 예, 제 정체를요. 김 판서는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월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월선이 아닙니다. 뭐라고? 제 본명은 민설이입니다. 김 판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설이? 설마. 예, 3년 전 역적으로 몰려 옥사하신 민진사의 딸입니다. 김 판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민진사의 딸이라고? 예, 월선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어머니도. 그래서 대감마마를 원망했지요. 복수하기 위해 기생이 되었습니다. 대감마마께 접근하기 위해서요. 김 판서는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게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감마마를 증오했습니다.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월선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감마마께서 저를 진심으로 대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후회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설이? 그리고 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대감마마의 아이가. 월서는 김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판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지요. 시간이 흘러 김판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설이야, 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김판서는 월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마.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다. 청렴하고 정의로우셨지. 김판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분을 해쳤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대감마마.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김판서는 월선의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만큼은 부탁한다.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월선은 울면서 김판서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세요. 제발. 설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원수의 딸과 무릎 꿇은 원수. 대감마마, 저도 모르겠습니다. 월선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감마마를 미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대감마마의 핏줄이기도 하지만 제 아이이기도 합니다. 월선은 김판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감마마, 정말로 변할 수 있으신지요? 김판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변하겠다. 아니,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월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서를 해보겠습니다. 김판서는 월선을 끌어안았지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원한과 용서 사이에서, 증오와 사랑 사이에서. 그날 밤 두 사람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김판서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지요. 민진사님께서 상소를 올리셨을 때 나는 두려웠다. 내 윗사람의 비리가 드러나면 나도 끝장이니까. 그래서 증거를 조작했어. 증인들을 매수하고 민진사님을 역적으로 몰았지. 김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분이 옥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나는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그 후로 줄곧. 그래서 술을 드셨던 거군요. 그래, 술을 마셔야 잠을 잘 수 있었어.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는 조금 나아졌지. 김판서는 월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설이야, 나는 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다. 하지만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겠다. 어떻게요? 내가 빼돌린 재산 모두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내가 해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어. 김판서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겠다. 예? 나 같은 사람이 형조판서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지. 물러나서 조용히 살겠다. 월선은 김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이었지요. 대감마마. 김판서는 월선을 끌어안았습니다. 설이야, 나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다. 하지만 너와 아이만큼은 지키고 싶다. 월선은 그의 품에서 울었지요. 증오, 용서, 사랑, 연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월선은 이도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연못가에서 이도령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오셨군요. 예, 결정하셨습니까?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김판서를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이도령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판서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하려고 합니다. 월서는 이도령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낭자, 그가 저지른 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서는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라도 복수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도령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낭자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무엇인가요? 만약 김판서가 진심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도령은 진지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그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월서는 이도령에게 인사했습니다. 도움 주시려 해서 감사했습니다. 낭자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도령은 떠났고 월서는 혼자 남았지요. 연못에 비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바람이 불어와 연못에 잔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김판서는 월선에게 말했습니다. 소리야, 내일부터 내가 지은 죄를 갚기 시작하겠다. 어떻게요? 우선 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겠어. 임금께 상소를 올려서 민진사님이 역적이 아니었음을 밝히겠어. 정말요? 그래,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하겠다. 월서는 김판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다, 설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원수였지만 이제는 다른 관계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판서는 일찍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월선이 뒤따라갔을 때 그는 이미 붓을 들고 무언가를 쓰고 있었지요.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상소문을 쓰고 있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김판서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써 내려갔습니다. 3년 전 역적으로 몰린 민진사는 무고했습니다. 오히려 부정을 고발하려다 누명을 쓴 충신이었습니다. 월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지 마라.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김판서는 상소문을 다 쓰고 나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늘 조정에 올리겠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대감마마께서 위험해지시는 것 아닌가요? 상관없다. 진실을 밝히는 게 먼저지. 그래야 너와 아이 앞에서 떳떳할 수 있으니까. 해가 저물 무렵 김판서가 돌아왔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요? 임금께서 상소를 받으시긴 했지만 3년 전 일이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김판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밝혀내고 말 테니까. 며칠이 지나고 김판서는 자신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동안 쌓아둔 금은 보화가 가득했지요. 이것들은 내가 그동안 빼돌린 재산이야.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지. 김판서의 목소리에는 부끄러움이 묻어났습니다. 내일부터 이것들을 모두 팔아서 백성들에게 돌려주겠다. 관아에도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내가 지은 죄를 갚아야지. 다음 날부터 김판서는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팔아서 쌀을 사고 가난한 백성들을 찾아다니며 나눠주었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백성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형조 판서 대감께서
쌀을 나눠주신다고? 정말 이상한 일이네. 그분이 변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소문은 한양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하지만 최대감은 이 소식을 듣고 김판서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김판서, 자네 요즘 정말 이상하네. 갑자기 재산을 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도대체 무슨 속셈인가? 속셈이 아닙니다, 대감. 그저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입니다. 뉘우친다고? 허허, 자네가? 자네나 나나 똑같은 사람 아닌가? 권력을 위해 무엇이든 하는. 김판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감, 3년 전 민진사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최대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김판서, 정신 차리게. 그 일을 건드리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해. 우리 둘 다 끝장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합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네. 자네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게. 김판서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월선에게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리야,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길 것 같다. 최대감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월선은 김판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저와 아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예요. 김판서는 월선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소리야.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힘을 낼 수 있구나. 며칠 후 관아에서 하인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대감마마, 큰일입니다. 조정에서 대감마마를 탄핵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최대감께서 상소를 올리셨습니다. 대감마마께서 직무를 유기하고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고 말씀이십니다. 김판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나오는구나. 예상했던 일이지만. 조정에서 회의가 열렸고 김판서는 수많은 대신들 앞에 섰습니다. 임금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물으셨지요. 김판서, 내가 직무를 유기하고 재산을 함부로 처분했다는데 사실이냐? 예, 전하, 사실입니다. 대신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닙니다. 소신은 잘못을 뉘우치고 백성들에게 돌려준 것뿐입니다. 무슨 잘못을 말하는가? 소신이 그동안 백성들의 세금을 빼돌렸습니다. 그것을 이제라도 돌려준 것입니다. 조정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최대감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지요. 전하, 김판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갑자기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아닙니다. 김판서는 최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차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대감, 3년 전 민진사 사건도 밝히겠습니다. 민진사님은 결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최대감의 비리를 고발하려다 누명을 쓰셨던 겁니다. 소신이 최대감을 지키기 위해 무고한 민진사님을 해쳤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민진사가 무고했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임금께서 손을 들어 조정을 진정시키셨습니다. 김판서, 내 말이 정말 사실이냐? 예, 전하. 소신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김판서는 무릎을 꿇으며 이마를 땅에 찧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벌을 받겠습니다. 부디 민진사님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소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정에서 파견한 조사관들이 3년 전 사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지요. 한 달이 흘렀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대감의 압박으로 숨어 지내던 증인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저는 당시에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최대감에게 돈을 받고 민진사님을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민진사님은 무고하셨습니다. 정말 무고하셨습니다. 증인은 조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대감은 백성을 속이고 충신을 해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그리고 민진사의 명예를 즉시 회복시키라. 그리고 김판서, 내 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스스로 뉘우치고 진실을 밝혔으니 참작하겠다. 임금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지요. 김판서, 너는 관직에서 물러나되 유배는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국고에 납부하라. 이것으로 내 죄를 갚도록 하여라. 감사하옵니다. 전하, 황송하옵니다. 김판서는 조정을 나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리야, 소리야. 대감마마. 월선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지요. 내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임금께서 민진사님이 무고했다고 인정하셨고 나는 유배는 가지 않게 됐단다. 월선은 김판서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 조용히 살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내 아버지께 떳떳한 삶을 살 수 있단다. 김판서는 월선에 불러온 배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 곧 만나겠구나. 아비가 떳떳한 사람이 되어서 너를 맞이할 수 있게 됐어. 그날 밤 월선은 아버지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명예를 되찾으셨습니다. 임금께서 아버지가 결백하셨다고 인정하셨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지요. 그리고 저는 원수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증오보다 사랑이,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김판서가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김판서도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님을 제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제가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따님을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위패 앞에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렸고 마치 민진사가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나는 관직에서 물러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지요. 소리야, 오늘은 날씨가 좋구나. 산책이라도 할까? 좋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근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월선의 배는 이제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출산이 보름 정도 남았지요. 조심하거라. 천천히 걸어야 한다. 김판서는 월선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노인을 만났지요. 김판서 날이 아니십니까? 아, 예. 이제는 판서가 아니지만요. 들었습니다. 나리께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셨다면서요. 노인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저희 마을이 덕분에 겨울을 넘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인이 떠나고 월선은 유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보세요. 백성들이 대감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부끄럽구나. 나는 그들에게 빚만 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던 중 월선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소리야, 왜 그러느냐? 아, 배가 아파요. 아이가 나오려는 것 같아요. 김판서는 놀라 월선을 안아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원을 불러라. 어서.
의원과 산파가 도착했고 김판서는 방 밖으로 쫓겨나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고 안에서는 월선의 신음소리가 들렸지요. 그때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문이 열리고 의원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딸입니다. 김판서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소리야, 월선이 아기를 김판서에게 건넸고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설아야, 우리 설아. 김판서는 예전에 정했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잘 왔구나. 이 아비가 너를 평생 지켜줄게. 아기는 작은 손으로 김판서의 손가락을 잡았지요. 김판서는 그 작은 손의 온기를 느끼며 울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누군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월선은 조리를 마치고 건강을 회복했고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지요. 이도령이라고 합니다. 댁 주인 어른을 뵙고 싶습니다. 김판서와 월선은 이도령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출산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 딸을 낳았습니다. 이도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어르신께서 진심으로 변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개입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도령은 고개를 숙여 절을 했지요.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정말 변하셨습니다. 조정에서 고백하시고 최대감을 고발하시고 존경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리낭자도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복수가 아닌 용서를, 증오가 아닌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를 볼 수 있을까요? 월선은 방으로 가서 아기를 안고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설아입니다. 이도령은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축복받은 아이로군요. 이도령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기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제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옥팔찌입니다. 아이를 지켜준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귀한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 아이는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태어난 아이니까요. 김판서와 월선은 감사하며 그 옥팔찌를 받았습니다. 이도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두 분 부디 행복하십시오. 두 분의 앞날을 멀리서 빌겠습니다. 나리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나리도 부디 강령하십시오. 이도령이 떠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평화롭게 잠들었고 김판서와 월선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리야, 행복하느냐? 예, 대감마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판서는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구나. 원수였던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 되다니. 저도 꿈만 같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지요. 소리야, 장인어른께서 저 별 가운데 어디선가 우리를 보고 계실까? 그러실 겁니다.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과연 이 못난 사위를 용서하셨을까? 월선은 김판서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넓으신 분이셨어요. 대감마마의 진심을 아시고 분명 용서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로구나. 김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늘을 향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불초한 사위가 이제라도 참회합니다. 비록 늦었으나 따님을 평생 귀히 모시겠습니다. 월선도 함께 일어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딸 설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부디 염려 놓으세요. 그날 밤 김판서는 서재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월선이 차를 다려 들어왔지요. 무엇을 쓰고 계세요? 설아를 위한 편지를 남기려 하오. 아이가 자라 글을 깨치면 읽을 수 있도록. 김판서는 써 내려간 글을 월선에게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설아에게. 너는 사랑으로 태어났단다. 원수였던 두 사람이 용서를 통해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의 결실이 바로 너란다. 아비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하지만 내 어미가 나를 용서해 주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설아야, 명심하거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단다. 그리고 용서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도 잊지 말거라. 아비는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 내 어미도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도 너를 사랑하신단다. 부디 바르고 아름답게 자라다오. 월선은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설아가 자라서 이 편지를 읽고 무언가를 깨달았으면 좋겠소.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두 사람은 서재를 나와 설아가 자는 방으로 갔습니다. 설아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을 움직이며 방긋 웃고 있었지요. 우리 딸 참으로 곱구나. 김판서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어미를 닮아서요. 아니요, 아비를 닮아서지. 두 사람은 빙그레 웃으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이야, 예, 대감마마. 고맙소. 이 못난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어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증오가 아닌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방을 나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먼 추억이 되었고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부부가 되었고 사랑스러운 딸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용서와 사랑이 빚어낸 기적이었지요. 달빛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안방에서는 아기 설아의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지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월선은 김판서의 품에 안긴 채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마, 사랑합니다. 나도 그대를 사랑하오. 이 한평생 다하는 날까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졌습니다. 오늘도 야단별곡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